가르시아 마르케스 원작의 눈 속에 흘린 피의 흔적 4부작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병원에 도착한 내나는 스페인어를 하는 아시아계 의사의 진찰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빌리는 병원 가까이에 있는 호텔에 묵으며 내나를 만나려고 하지만 만나지 못한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은 빌리는 용기를 내어 내나를 만나러 병원에 가지만 경비원에게 저지당한다. 놔! 이 손 놓지 못해! 내놔! 난 내나를 만나러 병원에 들어가야 한다고! 이 새끼가 너 죽고 싶어? 내놔! 이 미친놈아! 너 같은 놈은 절대 병원에 들어올 수 없어! 빌리 산체스가 그를 때리자 화가 난 경비원은 욕을 짓거리면서 빌리 산체스를 번쩍 들어 문으로 끌고 가서 감자 가마니처럼 거리에 내던져버렸다. 그날 오후, 이런 교훈에 고통받으면서 빌리 산체스는 어른이 되기 시작했다. 만일 내나가 이런 경우를 당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 내 나라면 대사를 찾아갔을 거야. 그래, 대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야. 호텔 수인은 호감 안 가는 얼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친절했고, 게다가 어설픈 그의 말을 참을성 있게 들어줬다. 대사관 전화번호? 맞아, 대사관. 전화번호. 그게 알고 싶다고요. 잠깐 기다리세요. 전화번호부에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 있네요. 대사관 전화번호하고 주소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이 명함에다 적어드릴게요. 예. 자, 여기 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전화를 하자 다정한 목소리의 한 여자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매우 차가웠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콜롬비아 대사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빌리 산체스 데 아빌라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빌리 산체스는 그 여자에게 자기의 두 성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리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전부 불러주었다. 하지만 전화 속 그녀의 목소리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 대사님 좀 바꿔주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대사님을 만나 뵐 일이 있어서요. 아주 급한 일입니다. 대사님은 지금 부재 중이십니다. 내일이나 대사관에 출근하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약속을 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습니다. 빌리 산체스는 이런 방법으로도 내나 다콘테에게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전화를 끄는 빌리 산체스는 택시를 타고 대사관으로 갔다. 대사관은 파리에서 가장 조용한 지역 중 하나인 상젤리제가 22번지에 위치하고 있었다. 대사 대신에 그를 맞이한 관리는 죽을 병에서 간신히 회복된 사람 같았다. 자, 이쪽으로 앉으시죠. 예. 네, 무슨 일로? 제 아내가 지난 화요일에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손가락 출혈이 심했거든요. 다음날 아내를 만나려고 병원에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어요. 그는 빌리 산체스의 문제를 이해하는 듯했다. 하지만 달콤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지금 우리는 문명국에 와 있습니다. 이 나라는 병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위에게 돈만 조금 지어주면 되는 야만적인 중남미와는 아주 달라요. 아주 오래되고 현명한 범죄에 의해 정해진 엄격한 규칙이 있는 나라니까요. 난 아내가 어떤 상태인지 잠깐만 보려는 겁니다. 안 됩니다. 이 나라에서는 편법은 통하지 않아요. 이성의 제국의 법칙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화요일까지 기다리세요.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제발 좀 도와주세요. 좌우간에 나흘만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동안 루브르 박물관이나 구경하세요. 아마 후회하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안녕히 돌아가세요. 대사관에서 나온 빌리 산체스는 콩코르드 광장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래서 세느강변 벤치에 앉아 네나 다콘테를 생각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기억나? 해변에서. 난 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근데 화요일까진 널 만날 수도 없대. 빌리 산체스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는 낚싯대와 물살 속에서 가만히 있는 낚싯줄을 쥔 채 움직이지 않는 낚시꾼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무언가가 움직이기를 기다리기에 지쳐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기로 했다. 근데 호텔 이름이 뭐지? 주소는? 병원은 어디 있었던 거야? 이럴 수가. 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 내나가 입원한 병원이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그는 너무도 놀라 정신이 멍해졌다. 그는 눈에 들어온 첫 번째 카페에 들어가 꼬냑을 주문하고 생각을 정돈하려 했다. 생각하고 있는 동안 그는 벽에 걸린 수많은 거울로 수없이 다른 각도에서 되풀이해서 자기 자신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놀라서 혼자 외로워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죽음이 현실처럼 다가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두 번째 잔을 마시자 기분이 좀 나아졌다. 그래, 대사관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야. 그는 주머니를 뒤져 명함을 찾았는데 그때 대사관 주소를 적은 명함 뒤에 호텔 이름과 주소가 인쇄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경험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빌리 산체스는 주말엔 해당된 보도에 주차시키기 위해 나간 것과 식사하러 나간 것을 빼고는 방에서 꼼짝하지 않았다. 참 지겹게도 비가 내리는군. 나와 내나가 도착하던 날 아침에도 이렇게 더러운 가랑비가 내렸지. 평생 한 권의 책도 통독한 적이 없었던 빌리 산체스는 침대에 누워 지루하지 않게 책 한 권쯤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아내 가방에 있던 책들은 스페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씌어있는 책들 뿐이었다.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벽지에 새겨진 공작새를 세면서 화요일이 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그는 한시도 네나 다콘테를 잊은 적이 없었다. 월요일에는 방을 조금 정리했다. 아, 이렇게 어지럽혀 놓은 방을 보면 내나가 뭐라고 할까? 아마 까르르 웃을 거야. 내나의 밍크 코트에 피가 말라붙어서 얼룩져 있잖아. 이걸 왜 이제서야 발견한 거지? 이거 깨끗이 빨아놔야겠어. 그는 손가방에 있던 향수빈으로 그 외투를 빨았고 마드리드에서 비행기로 가져왔을 때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데 성공했다. 화요일은 흐리고 쌀쌀한 날씨를 보이면서 날이 밝았다. 하지만 가랑비는 내리지 않았다. 빌리 산체스는 6시부터 일어나 병원 앞에서 선물 꾸러미와 꽃바구니를 들고 온 환자의 친척 무리 틈에 뒤섞여 기다렸다. 그는 팔에 밍크 코트를 들고 어디에 네나 다콘테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병원으로 들어갔다. 그 아시아계 의사만 만나면 내나를 찾는 건 시간 문제라고. 그는 방문객들을 따라 여자 병동으로 들어갔다. 병원에 누더기 환자복을 입고 침대에 앉아있는 여자 환자들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화사한 빛을 받고 있었다. 복도 끝까지 살펴보고 또다시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오면서 주의 깊게 살펴보았지만 환자 중에 네나 다콘테는 없었다. 그는 밖으로 나와 유리창을 통해 남자 병동을 보고 있었다. 저기 저 사람
내 나를 진료했던 그 아시아계 의사야. 그 의사는 다른 의사들과 여러 간호사와 함께 환자를 진찰하고 있었다. 빌리 산체스는 그 병동으로 가 그곳에 있던 간호사를 밀친 다음 환자를 보고 있는 그 아시아계 의사 앞에 섰다. 박사님, 의사는 감정 없는 눈을 들고서 그를 쳐다보고는 잠시 생각한 후 그를 알아보았다. 아니, 당신 도대체 어디에 있었어? 호텔에 있었어요. 저 건너편에 있는. 이럴 수가. 내나 다콘테는 어디 있나요? 여자 병동에 없던데. 이쪽으로 와서 좀 앉으세요. 네나 다콘테 양은 운명하셨습니다. 네? 운명이라니요? 프랑스에서 가장 뛰어난 전문의들이 70시간에 걸쳐 최선을 다했지만 1월 9일 오후 7시 10분 심한 출혈로 숨을 거뒀습니다. 안 돼. 말도 안 돼요. 네나 다콘테 양은 마지막 순간에도 침착했습니다. 플라자 아테네 호텔에 남편이 묵고 있을 거예요. 그 호텔을 예약해놨거든요. 거기에 연락해서 남편을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여기 주소하고 전화번호가 있어요. 걱정 마세요. 남편과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남편이 보고 싶어요. 빨리. 대사관은 그 사실을 금요일에 외무성의 긴급 전문을 통해 통보받았다. 그때 그녀의 부모들은 파리를 향해 오고 있었다. 대사는 개인적으로 시체 화장과 장례 절차를 맡았고 빌리 산체스의 행방을 찾기 위해 파리 경찰청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당신을 찾는 긴급 호출이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방송됐어.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40시간 동안 당신은 프랑스가 가장 혈안이 돼서 찾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네나 다콘테 양의 손가방에 들어있던 사진이 곳곳에 붙여지기도 했죠. 장례식은 언제 치러진 건가요? 일요일 오후에 치러졌습니다. 네나 다콘테 양의 부모님은 토요일 점심에 도착했죠. 그분들은 병원 영안실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기다리면서 네나 다콘테 양의 시체와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요? 오지 않았나요? 당신 부모님도 오실 계획이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전보 내용을 혼동하는 바람에 포기했다고 하더군요. 장례식은 일요일 오후 2시 빌리 산체스가 네나 다콘테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신음하고 있던 싸구려 호텔방에서 2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행해졌다. 빌리 산체스를 맞이했던 대사관 관리는 몇 년 후에 그가 나간 후 1시간쯤 되어 전보를 직접 받았다고 말했다. 전보를 받고 빌리 산체스를 찾기 위해서 포브르생 오누르에 있는 비밀 술집을 온통 다 뒤지고 다녔습니다. 대사관 관리는 빌리 산체스가 찾아왔을 때 그리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 허름한 양가죽 외투를 입은 그 해안가 사람이 그처럼 유명한 집안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바로 그 일요일 밤, 그러니까 그가 화가 나 울고 있을 때 네나 다콘테의 부모는 그를 찾는 걸 단념하고 화장한 시신을 철관에 넣었다.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죽어서까지도 이렇게 아름답다니. 그래요. 죽었거나 살았거나 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본 적이 없었어요. 화요일 아침, 빌리 산체스가 마침내 병원으로 들어왔을 때 그녀는 이미 라망가의 쓸쓸한 가족묘지에 안장된 후였다.
진정제를 몇 알 드시면 기분이 좀 나아질 겁니다. 자, 여기. 빌리 산체스는 그것을 뿌리쳐버렸다. 그리고는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은 채 대기실에서 나와버렸다. 병원에서 나온 그는 피의 흔적조차 없는 눈이 하늘에서 내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그 눈송이는 너무나 보드랍고 맑아서 비둘기의 깃털처럼 보였다. 바리거리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왜냐하면 그 눈은 10년 만에 처음 내리는 큰 눈이었기 때문이었다. 가르시아 마르케스 원작의 눈 속에 흘린 피의 흔적, 마지막 회를 마칩니다.